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독특한 포맷으로 지역 예술계에 반향을 일으킨 디그리쇼,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 다시 한번 더 나아진 모습의 두 번째 디그리쇼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올해 2023년 디그리쇼는 어떤 특징을 갖고 관객을 만나게 될지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번 디그리쇼의 컨트롤 타워죠. 디그리쇼 한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호 경성대 예술종합대학 학장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디그리쇼라는 이 명칭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디그리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디그리쇼는 우리말로 졸업 전시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이제 디그리쇼라는 말보다는 졸전,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제 디그리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은 이제 디그리쇼를 통해서 그 4학년 대학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전시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이제 건축 같은 경우도 디그리쇼 졸업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디그리쇼라고 들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 보였는데 이 졸전의 줄임말이다 말씀해 예. 주시니까 참 친숙하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의장께서는 디그리쇼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해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브랜딩의 핵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이제 졸업 전시회가 각 대학에서 각 학과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졸업 전시회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시민들에게 그 졸업 전시회 작품들이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점 때문에 저희가 디그리쇼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단체를 주식해서 학생들의 전시를 연합으로 전체에 모여서 전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 디그리쇼가 졸업 작품전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도 졸업 작품전이 이렇게 확대돼서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연합 전시라는 형태로 여러 대학이 이제 모여서 했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지속성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디그리쇼를 하게 되면서 네. 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같은 날에 전시를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이제 런던으로 확산이 돼서 런던에서도 디그리쇼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주간에는 런던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같은 날 전시를 합니다. 그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상업시장인 갤러리, 화랑들이 와서 작품을 보고 또 시민들이 와서 작품 보고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입시 홍보의 장, 그리고 재학생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졸업생들의 어떤 취창업,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전시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도 디그리쇼를 같은 날 하는데 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다 각각 다른 대학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좀 대규모 전시장을 빌려서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해외처럼 좀 지속적으로 네. 디그리쇼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청년 예술가들의 신선한 작품과 NFT가 결합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NFT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래서 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자산인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민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서버에 올려놓고 네.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가상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NFT가 재작년, 작년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미술계의 많은 분들이 NFT를 접목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도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작년에 NFT 업체와 제휴를 해서 저희도 그런 시도를 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작품을 이렇게 NFT와 결합을 하는 시도가 혹시 코로나19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더 활발해졌고요.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열기가 사그러든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네. NFT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미술계에서도 계속 접목하는 시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는 챗GPT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네. 아트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또 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챗 GPT와의 결합, 또 네. 작품과 NFT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이 지역 미술 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역 예술계에 좀 영향이 있었나요? 영향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작은 영향이겠죠. 네. 좀 신선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지역 화랑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역 소멸 위기론도 있고 또 지역의 대학들 학령 인구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특히나 예술계 학생들이 정원이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예술계 학생들이 나중에 작가로 가는 길이 막힌다든가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화랑계 인사들과 만나서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는 디그리쇼 같은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슈도 만들고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어떤 개인전을 돕는다든가 이런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장께서 이끌고 있는 이 디그리쇼 한국위원회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조직인지, 또 조직의 규모,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디그리쇼 한국위원회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디그리쇼를 열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그 단체를 만들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된 비즈니스 중에 부산에서 시작된 게 꽤 많거든요. 저는 디그리쇼도 부산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전시 청년 예술가들의 축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저희 단체는 이제 그 기업의 후원을 받긴 하지만 조직위원회 자체는 전부 교육자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님들이고요. 네. 지금 현재 미술과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요 이사진으로 들어와 있고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고 그 제자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될 수 있도록 전부 다 같이 약간씩 양보하면서 네. 좋은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교수님들로 구성된 조직이지만 저희가 상업시장과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협력기관이나 후원단체들을 많이 섭외를 했고요. 주요 협력기관은 이제 부산미술협회, 부산화랑협회, 그리고 NFT,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이런 기관들하고 또 영상 관련해서는 부산 방송영상 포럼, 그리고 부산 콘텐츠 마켓 조직위원회, 그리고 영화의 전당 네. 이런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한 100명이 좀 넘는 회원이고요. 그리고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알찬 조직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조직을 이끌고 계신 교수님들과 또 그 밑에 학생들이 잘 네.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 예술인들의 축제로 잘 자리 네.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디그리쇼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열린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요. 작년 디그리쇼와 올해 디그리쇼의 차이가 있다면, 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일단 공통점은 그 부산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의 연합전시라는 점은 공통점이고요. 네. 차별점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작년에 2번의 큰 전시회를 했는데 네. 작년에 부산 콘텐츠 마켓 6월에 부산 콘텐츠 마켓 전시의 부대 행사로 저희가 디그리쇼를 했고요. 12월 달에 F1963 석촌홀에서 저희가 이제 디그리쇼 전시를 했는데 네. 작년 전시는 졸업하는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크기가 굉장히 크죠. 네. 100호 이런 굉장히 큰 크기로 전시를 했는데 큰 크기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기존의 졸업 전시회 때 한번 전시를 했던 것을 또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품의 배송이라든가 네. 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쌓기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해는 포맷을 완전히 바꿔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졸업 작품이 아닌 그들의 소품들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점에서 많게는 뭐 한 10점까지 많은 작품들이 학생들의 작품들로 전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작품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떤 그 판매 경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올해 3월에 있었던 부산 화랑협회 국제 아트페어인 마마에서 네. 저희 학생들이 초대돼서 디그리쇼 특별전을 했었거든요. 네. 3월에 그 전시를 통해서 꽤 많은 작품들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화랑협회에서도 처음에는 상업 전시를 하는 우리 화랑협회 전시에서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견들도 있었지만 네. 화랑협회 회장님과 주요 이사님들께서 이것이 화랑협회가 지역사회에서 도울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됐는데 네. 작품도 다수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은 작품으로 판매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 전시를 할 때는 보통 미술 작품을 화랑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네. 화랑이 가져가는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래도 다 수수료가 있게 마련이죠.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판매가 되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저희가 그 회원의 회비 형태로 받는 거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작년에 전시했을 때 큰 작품이 판매가 안 돼서 디그리쇼를 통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올해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공지를 어떻게 했냐면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하나도 받지 않을 테니까 100% 전부 다 학생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 많이 팔아보고 그리고 좋은 갤러리를 만나서 작가로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술과 돈을 결부시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어떤 예술이든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요즘에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작품을 돈으로 산다. 그 점이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또 학생들이 4년 동안 대학에서 미술을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나 아니면 작가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네. 그 중간에
간극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미술을 전공했다고 그래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가의 길로 가긴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적당한 좋은 화랑을 만나서 혹은 좋은 계기를 만나서 작가의 길로 가기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런 상업시장에서 운영되는 그런 자기의 작품의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네.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세, 성실성 이런 것들도 함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술이 예술로서만 존재해야지 그걸 사고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네. 말씀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막상 자기 인생의 진로를 작가로서 설정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네. 적합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일반 산업계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같은 대학의 교육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물론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네. 학생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시장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학생들이 판매를 통해서 이 작가로서 상업 네.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곧 디그리 쇼가 열릴 텐데요. 네. 관람객들에게 초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디그리 쇼는 부산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 동구에 있는 문화 플랫폼에서 전시를 합니다. 동구 문화 플랫폼은 예전 부산 진역 역사이고요. 그 역사를 수리해서 동구청에서 문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빗 호크니 세계적인 팝 아트의 거장인데요. 데이빗 호크니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 데이빗 호크니 전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혹시 미래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지역 청년들이 세계적 팝아트 거장의 전시에 이어서 그 장소에서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한 20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될 것이고요. 수량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선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또 이제 막 작가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여러 참신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음 편하게 또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작가들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디그리 쇼가 지역과 또 지역의 예술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과가 취업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의 예술대학 학생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지역 예술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알리기 위한 이 디그리 쇼가 부산의 예비 예술가들의 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